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정욱의 법대로 12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특검 1차 특검 소위 1차 특검이 마무리되고 또 다시 2차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그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김병기 이 사태도 일어났고, 또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번째 구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7개 사건에 기소가 됐었는데 어제 또 선거법 또 하나에서 8개가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8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구형이 나왔는데, 체포방해 혐의, 여기 10년 구형,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겁니까? 어차피 뭐 구형이니까 조은세 특검에서 내리는 거니까. 제가 근데 구형하기 전에 예. 방송을 하면서요. 예. 법조계에서 뭐 좌파들이 노는 게 10년이 논다. 아, 예. 이랬더니 딱 10년이 맞아가지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예. 이건 터무니없는 구형인데 세 개로 쪼개 있거든요. 예, 예. 체포방해를 5년 했는데 5년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내란이 돼야 음. 내란이 안 되면요.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소추 특권 때문에. 그렇죠. 현직 대통령은 이게 그렇죠. 체포를 못 해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내란 아, 판단도 되기 전에 네. 먼저 선고한다. 16일 날.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5년. 그다음에 그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 뭐 외신 기자한테 허위사실 예, 제공했다는데 예, 예. 근데 국무위원들 다 소집했는데 멀리 있는 모노 사람도 못 온 거잖아요. 예. 골라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3년이다. 음. 특히 외신에는 당연히 대통령은 명분에 따라 제공하는 거지 기자를. 그럼요. 예. 기사 가지고 이게 3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계엄 포고령 있죠. 예. 이거는 이게 공문서로서 이게 딱 어느 누가 기한하고 이게 어떻게 보관하고 문서 번호가 되고 이런 정식 공문서가 아니에요. 그냥 포고령을 이게 만들어서 보관해두라는 건데 예. 이걸 이게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해서 행사했다.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2년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게 그 지금 내란 재판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내란의 핵심이 계엄이 내란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계엄의 예. 과정에 있어서 포고령이 나오고 예. 국무의 심의가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내란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이걸 이게 별도로 예. 쪼개가지고 재판한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살인죄 재판하고 있는데 예. 아니 칼 산 거 따로 재판하고 또 이게 칼로 찌를 때 옷을 손괴했다고 예, 예. 또 따로 재판하고 예, 예, 예. 살인 속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쪼개가 예. 기소한 거고요. 예. 더군다나 선고를 16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예. 구형도 터무니없고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그러니까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이 되고 나서 네. 거기에 따른 그 파생된 이슈들, 파생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심 선고, 이거 어제 구형이 나왔고 1심 선고가 1월 16일 날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본건 재판인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선고가 내년 2월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파생된 걸 지금 먼저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체포방해라는 거, 이제 다른 거 두 가지도 있지만은 그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고, 이 체포방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그 한남동 간저에 그때 공수처가 영장 소핑해가지고 예. 서부지법 소핑해가지고 막 들어갔고, 그때 경호처에서는 경호처법에 의해서 그쪽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거 막았던 거고, 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뭐 체포를 방해했다고 5년을 지금 구형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인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법리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본인의 심경도 이렇게 밝혔는데, 뭐 1월 18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지만은 내가 아내도 없는데 뭐 집에 꼭 들어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지만 이 재판 자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어떻게 들었었어요? 어제 최후 진술. 뭐 58분 가까이 1시간 했고요. 예, 1시간 했죠. 대통령인데 법률가니까 예. 일단 계엄 선포 동기가 예.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층도 많잖아. 예.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폐악질을 하는데 이걸 좀 국민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경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 이게 왜 했나 보면서 폐악질을 보게 되니까 예. 이런 이제 그 계엄의 동기 있잖아요. 네. 요게 그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본인 공장을 봤더니 본인도 이 검사 뭐 오래 했지만 한마디로 코미디다 코미디. 코미디라는 이야기를 뭐 했죠. 이런 이제 이야기도 예.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시간 선고 순서들 예, 그래서 예, 대통령 예, 측에서는 예, 이제 예. 이거 잘못됐다 예. 이런 이제 지적도 있고요. 예. 하여튼 법리적으로 예. 조목조목이 대통령이 하나하나 직접 이게 정언한 거 이게 또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충분히 그 대통령이 방어권을 예. 행사했고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예. 이런 이제 그 최후 진술이고 예. 오히려 이제 그 특검의 공소장이 얼마나 코미디처럼 말도 안 되는 거냐 예. 뭐 이런 걸 이게 잘 부각한 예. 이런 진술이었다고 봅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여기저기 계속 이제 구형도 나올 거고 뭐 저 선고가 내려질 텐데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지기현 판사가 하는 그 재판이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인데. 그 재판이 이제 1심은 지기현 판사가 무조건 이제 하게 된, 결정이 된 거죠. 선고를 하는 거. 근데 2심부터는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든다 해서 뭐 계속 변형하고 후퇴하고 하다가 이제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고 나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 내란 전담재판부의 이 위헌성을 지적을 하면서 어떤 그 중대 결심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대 결심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재판 보이콧이죠. 아, 재판 보이콧. 대통령이 뭐 지금 와서 단식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건강이나 예. 아마 이제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 이 말이 그냥 유죄 전담이라 봐야죠. 예. 그렇잖아요. 전담재판부성이 무죄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실제 그 대법원의 예규는 무작위로 임의 배당이거든요. 예. 재판부를 2개 늘려서 무작위 배당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배당이 되면 이제 그 다른 사건은 다른 부로 보내서 예.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만 한다. 그렇죠. 경험 재판만 한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배당은 18개 재판부의 무작위 배당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딱 이게 미리 누가 추천하든 간에 미리 딱 판사를요. 예. 성향, 특정 성향 우리법이다. 그럼 이게 미리 뽑아놔 버리잖아.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한들 이건 위헌성은 분명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1차적으로는 위헌법률 심사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헌재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길을 간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6개월 구속되고 연장할 때 전면 보이콧했잖아. 그렇죠. 변호인 사퇴하고 예. 뭐 재판할 의미가 없잖아. 이런 재판부. 그렇죠. 여기 재판 받는다는 자체가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변호인 총사퇴에 재판 전면 보이콧 이게 중대 결심으로 봅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예. 다만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청구를 받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헌재 결정이 나봐야 되니까 예. 시간은 좀 있지만 예. 헌재에서까지 만약에 합헌이다 이렇게 놓으면 저는 뭐 중대 결심 간다 이렇게 봅니다. 중대 결심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재판 보이콧을 하면은 변호인들이 이제 총사퇴를 하겠네요. 그렇죠. 일가 사퇴하고 그 재판정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판정에 안 나가면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재판에 나가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아니 대통령이 안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예. 걸석 재판하게 돼 있거든요. 걸석.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재판은. 재판은 예. 이 걸석 재판 그 정당성이 없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그냥 뭐 기록과 가지고 판단하던데.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다른 점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1, 2, 3심 다 보이콧했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은 제 생각에 1심하고 2심만 예. 보이콧. 왜? 위헌이니까. 예. 대법원은 위헌이 아니잖아. 그렇죠? 대법원에게 원래 대법원이 하니까 예, 전담재판부 그렇죠. 예. 아니잖아. 예. 따라서 이게 1, 2심은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1, 2심만 전면 보이콧하고 그럼 이게 대법원 가면 예. 그거는 조희대부터 이제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10대 2잖아. 예. 10대 2.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저는 총력 기울여서 마지막 승부를 대법원에서 본다. 예. 대법원은 보이콧할 이유가 없어요. 왜? 위헌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1, 2심은 위헌이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차별화될 것 같아요. 예.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다 계속 이어가니까 바로 이어지죠. 예, 1년 내에 이어지니까 끝나니까.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승부를 본다. 승부를 본다. 승부를 본다. 파기자판으로. 예, 파기자판 그때 한번 말씀을 예. 하시잖아요. 파기자판 승부를 본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제 첫 구형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원래 7개 사건의 7개가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추가로 또 하나가 됐잖아요. 구형이 나오는 날. 그게 선거법인데 선거법이 이게 2022년에 있었던 뭐 건진 법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사소한 건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세계 특검이 자기들 이 어떤 거 실적 올리느라고 이것저것 막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 기소? 지금 이제 2개 기소했거든요. 예. 실제 근진을 만난 것까지 인정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당의 관계자가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소개해줘서 인사했다. 예. 그렇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하고 이게 직접
소개로 이게 만난 거 3명 이건 아니다 예. 이랬는데 실제 김건희 여사가 소개해서 3명이 만났다. 예. 그러니까 허위다. 요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에 2021년 12월 달에 그게 윤대진이 있잖아요. 대윤 소윤할 때. 검사. 예,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 여기 변호사를 갖다 소개시켜 주냐. 이것도 이게 대통령이 전면 부인한 건 아니고 윤우진 만나서 내가 고충도 들어보고 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변호 선임해 준 건 없다. 왜 윤대지가 주위에 전부 변호사거든. 연수원 25기. 동생이 그렇죠. 다 법조이잖아.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내용도 황당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공소시효가요. 아, 공소시효가 있겠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잖아요.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딱 6개월이에요. 공소시효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도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의가 없어. 예의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 그런 건 10년인데 대통령이 이것도 공무원도 아니야. 검찰총장 물러나고 대선 직전이거든요. 뭐 이게 제가 보기에 공소시효가 6개월이 맞거든요, 분명. 6개월이죠. 근데 아무도 언급 안 하는데 근데 6개월을 계산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대선 그래 대통령 기간이 이제 정지되느냐가 또 핵심 쟁점이야. 재임 기간이 저 100번 양보해서 재판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정지돼야 되잖아. 재판 못 하면 그거 빼더라도 이게 그 선거 때까지 몇 달 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파면된 게 4월 달이잖아. 4월 달이니까 근데 지금 12월이잖아. 벌써 6개월. 도저히 두 개 합치면 이게 6개월은 넘잖아. 예.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선거법은요. 중단하면 안 돼요. 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중단돼 버리면 이게 그 대통령 다 하잖아. 지금 이재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단이 잘못된 거라고. 예. 저는 재판 해야 된다 보면요. 공소시효가 계속 돼야 된다 봐요. 그러면 이게 훨씬 지났잖아. 근데 100번 양보해서 중단된다 하더라도 6개월은 지났잖아. 그렇네.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의도는 뭐냐? 의도가 있겠지. 여기 100만 원 넣으면 어차피 당선 무효는 못 넣는데 파면 파면돼 못 넣어. 100만 원 넣으면 보조금. 지금 이게 보조금. 이성윤 이놈이 벌써 이게 397억 토해내라. 397억. 그때 국민이 받은 게 397억인가 봐. 그게 민주당 한 400 몇십억이잖아.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435. 그때 이재명이 그 선거법 이게 마지막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재명도 모든 게 날아가고 민주당이 426억인가요? 400억 이상을 이제 토해내야 된다. 그게 한창 이슈가 됐잖아요. 요거 토해내기 해가지고 근데 걔들은 토해내야 돼. 왜? 재판 재개되면 토해내야 되잖아. 그렇죠. 언젠가는. 이재명이 재판 재개되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2심 무죄가 나왔지만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100만 원 무조건 나오지. 100만 원 이상 나오죠. 그러면 뭐 400억 이상 민주당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민주당 토해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그 어떤 그 같이 걸고 넘어지는 거 그런 성격이. 근데 이재명이는 6개월 전에 기소해가 재판 중에 공소유가 중단되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확실하게 이제 유죄가 확정된 거지 대부분에.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여기에 따라 400억이 달려. 근데 윤 대통령은 혐의도 안 되지만 이게 그 이미 공소유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를 거다. 이게 민주당이 자꾸 우리 보고 390조 토해내라면 저거 토해낼 거 저것도 토해내리잖아. 그럼요. 이게 자살골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보고 토해내라면. 그러면 그 이슈가 그대로 이제 민주당에 돌아가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 민주당은 유죄가 나온 상태고 여기는 지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 그렇죠, 뭐 이런 그 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윤이 좀 이재명한테 또 충성을 하려고 하다가 좀 뭐 자살골을 놓고 있는 그럼 너희는 더 토해내라. 우리도 토해낼게. 우리도 재판할 만이 한참 남았어. 그 대법원. 자기들 끝났거든. 그렇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돼서 유죄가 나오면 토해내겠다. 뭐 유죄 나왔으니까 먼저 토해내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걸고 넘어지려고 지금 이 특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또 이성윤이 거기다가 뭐 397억 이야기까지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했더라고 저 보고. 그래 토해낼게. 우리 대법원까지 지면 우리 이겨. 쉬고 지났잖아. 그 너는 졌으니 그 토해내야지. 그렇네. 자살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8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그 2월 중순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기현 판사가 선고를 하는 1심 선고입니다. 여기서 이 내란이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딱 이겁니다. 내란이다 아니다 이거 해서 지금 서정우 변호사께서도 그 전에 계속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 판사 출신들에게 들어봐도 다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간혹 이제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판사 출신들 중에서도 무죄가 되면은 이재명의 이 내란 프레임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도 지기현 판사가 그 전에 구속 취소도 하고 했기 때문에 법대로 정말 선고를 하면은 지기현 판사가 법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판결은 법관의 양심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양심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지기현 판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올북몰이 서해 공무원 올북몰이 사건 뭐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 관련자 5명을 전부 다 무죄를 했어요. 검찰에서 구형할 때는 2년부터 4년까지 구형을 한 그 사건인데 그 올북몰이 사건을 무죄가 나왔는데 5개 전부 무죄가 나서 충격을 주는데 그 재판정이 지기현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저도 이제 충격적이라서 어제 제가 예. 했는데 이제 제가 판결의 요약본만 봤거든요. 보셨어요? 전문은 못 보고 요약본만 그 배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지금 법 쪽에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지기현이가 아주 그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피고인한테 원칙대로 유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윤 대통령도 구속 취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한 거 맞잖아. 그다음에 이번에도 엄격하게 해석해 보면 좀 이게 그 증거 부족으로 그게 원칙대로 무죄가 평소에 지기현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윤 대통령도 엄격하게 증거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더 유리하게 무죄 나올 거다. 피고인한테 엄격하게 해석하니까 이게 지기현 스타일이다. 꼼꼼하게 증거를 따져서 확실하게 유죄 심정이 100% 아니면 무조건 이게 무죄한다. 구속 취소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정부적 판단 안 한다는 이야기죠. 아예 안 하고 증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거의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많은 사건에 무죄를 주는 무죄 제조기처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이 사람들도 이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됐으니 윤 대통령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반.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판결문도 잘 안 보잖아. 아이씨, 근데 권력에 굴복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쫄아가지고 무죄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이게 또 윤 대통령 유죄 주겠네? 이게 반. 근데 판결문을 본 사람은요, 요약본이라도 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도 무죄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저도 어제는 막 열받아가 지경까지 배신해가 쫄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권력에 굴복했네? 이래가지고 이게 지경을 제가 비판했는데 또 이게 요약본만 봐도 이게 전혀 근거 없이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엄격하게 심사하면 윤 대통령도 이게 무죄 넣을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결과를 보고 지견을 요구하든지 비판하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기준 어제 무죄 기준에 의하면 윤 대통령 무죄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처음에 이제 지기현 판사가 정말 법대로 하는 판사라고 믿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좌파들에 대해서 뭐 서훈 이렇게 서욱 그 박지원 이 좌파들에 대해서 일제히 다 무죄를 때려버리니까 지기현이 그 좌표 찍히더니 그 개딸이 무서워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판결 보기 전에 단숨에 하게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은 판결문 안에 이제 주로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올북노래를 하고 뭐 했다는 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법리대로 그대로 따라서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할 때도 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다 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할 때도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 내란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법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법조인들은. 거기다가 이제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경찰밖에 못 하잖아. 그러면 이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생성한 문서들이잖아.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보면 다 위법 수집 증거거든. 요즘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제일 핫한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엄격하게 평소에 지견이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증거 판단하고 증거 등이 있냐를 판단하니 이 판결문을 요약본을 본 사람들의 몇 명 이야기 들어봤더니 법조 전문 기자들도 있잖아. 어렵게 윤 대통령 무죄가 이대로 가면 이런 기준이면 윤 대통령 무죄 확률이 높아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네. 저는 윤 대통령을 만약에 유죄를 하고 이번에 무죄에서만 직연을 이제 인간이야로 저는 판사 문제 있는 판사를 보는데 예. 근데 윤 대통령까지 무죄가 나오면 아 이거는 평소 자기 소신이구나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완전히 팽팽하게 지금 저 법조위 한 대여섯 명 예.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의견이 확 걸리는데 판결문 요약본에도 본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도 무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냥 언뜻 생각하는 분노하고 또 틀리죠. 예, 예. 조금 전에 그 요즘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얼핏 제가 생각나는 게 바로 돈봉투 사건 그런 거잖아요. 송영길이 네, 송영길한테 돈 받은 거, 노웅래. 윤관석이나 뭐 노웅래도 마찬가지고 돈 받은 건 분명한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돈 받은 건 분명한데 그것이 이제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녹음 이 사무부총장 있잖아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을 그 이정근의 허가 없이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죄다. 이런 게 이제 그게 법리이기 때문에 이 법리대로 그대로 따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정건이가 처음에는 네. 3차 처음에는 이게 내 동의 없이 하라고 했죠. 그 나중에는 이게 반가 자기는 냈거든요. 임의로 다 제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참고로 요거는요. 요 사건은 그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왜 대법원에 윤관석이가 2년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 그때도 그 녹취록이 정근능이 문제됐어요. 그때 대법원에서 정근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윤관세가 2년을 이미 대법원에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옛날 자기 판결한 게 있잖아. 네. 아마 전라배치로 가지 않으면 판례 변경 못 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대법원 지켜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서해 공무원. 요거 아마 이게 정성호가 또 항소 포기 지시할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예측하는데 네. 이거 당연히 항소해야 되잖아. 서해 공무원. 예. 무죄니까. 당연히 해야죠. 무죄 나왔으니까는. 구형이 4년 나왔는데 무죄 근데 나왔으니까. 항소하면 이제 그 불안하고 그 사람 비용도 많이 들잖아. 박지훈이나. 아마 그 정성호 나서가지고 항소하지 마. 대장동처럼. 제2의 항소 포기 파동이 일어날 수가 대장동, 예. YTN 예. 항소 못하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봉투는 상고를 했어요. 예. 돈봉투는 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 만약에 상고를 또 포기하거나 항소를 만약에 정성호가 지시하면 이게 만약에 명백한 저는 직권남용이다. 예. 이것도 우리 감시해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제2의 또 항소 포기 대장동에 이어서 그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지기현 판사가 정무적 판단을 배제를 하고 증거에 입각해서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이 무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각이 많아요. 예, 많다. 전문. 예, 그런데 제 이제 비법조인으로서 정치만 계속 취재해온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기현이 지금 좌파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룸살롱 이거까지 막 제기를 하고 막 표적이 돼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어제 좌파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니까 좌파에서 난리가 났어요. 성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다. 뭐 지기현 잘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지기현 판사가 지금 2월 중순에 선고면은 지금쯤 결심을 굳혀놨을 텐데 아마 무죄로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죄를 굳혀놓고 나중에 무죄를 선고하면은 좌파가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요거는 그냥 이 좌파 무죄를 쳐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 균형. 네. 그게 뭐 육참골단처럼 어렵게 윤석열 무죄 주기 위해서 네. 야, 나 원칙도 너것도 무죄 주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하여튼 정치적 해석은 다양한데 근데 그 판결문을 본 사람들은 본 사람들에게 판결문을 엄격한 이게 증거 기준, 판단 기준이나 다 해놨어요. 판결문 써놨어. 이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월북으로 몰이 조작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내용을 본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음하게 심사하는구나. 그때 구속 취소도 그랬잖아. 맞아요. 다 날짜로 계산하는데 혼자 시간으로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런 기준으로 가면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법리로.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원칙대로 한다는 사람도 판결 본 사람 중에 많더라. 근데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무죄 주기에서 뭐 서로 이게 쌤쌤이 균형 맞추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굴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재경 판사가 저도 좀 철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구속 취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면서 이제 그 구속 기간이 도가하지 않았더라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구속 기간 그 시간 계산이 논란이 될 거를 다 알고 그것을 뭐 그 논란은 별개로 하고 그래도 구속 취소가 마땅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제 생각은요. 또 이게 그 2월달에 아무래도 이게 좌파들이 직원 죽이려고 난리 날 것 같아요. 또 한번 하겠죠. 압박하겠죠. 제 느낌에는 예, 예. 직원이가 무시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오히려 여러 이제 모니터 해보면 그 사령관 3명이 다 그렇고 진술이 그렇죠. 그다음에 조지호도 모순되는 게 예. 조지호 경찰청장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뭐 끌어내라고 했다는 예, 예. 거, 그 담장 넘어가는. 예, 담장 넘어가는 사람들 체포를 했거든.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전화 1시간 네. 그 시간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열려 있었어요. 예, 문이 맞아요. 열려 있는데 담장 넘어가는 사람 체포 네. 담장 넘어갈 일뭐 있어요. 예, 예. 따라서 이게 모순되고 그때 그 혈액암 보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제가 보면 직연 판사 진행이나 이게 때는 윤 대통령의 무죄가 나오고 예. 그러면 이게 좌파들이 이제는 직연 잘한다 했다가 또 이게 나중에 직연 잡아 죽이라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이래 하겠죠. 예. 내 느낌은 무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법대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지금 지긋지긋한 내란몰이 지금 뭐 2차 특검 또 2차 내란몰이를 한다는데 이게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선고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그 2차 내란몰이도 좀 짚어보고 국민의힘 사정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힘받은 장동혁 체제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